만나면 좋은 친구 MBC. 보험회사 직원분 말로는 이제 그분도 좀 어이가 없으셨는지 허리가 끊어졌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니 좀 부러진 줄 알고 아니 그 부러졌다고 하니까 아니 부러진 게 아니라 끊어졌다는데 좀 뭐 깝깝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타박상이 제일 많거든요. 타박상 환자가 한 60% 정도 돼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놀이공원에서 범퍼카 충돌하는 그런 충격입니다. 자동차 모험을 하시게 되시면은 그런 건 네. 없으시고 네. 뭐 추노 치료, 약침 치료 이런 거 다 같이 포함돼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니까요. 정형외과 가셨다? 그럼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방병원 가잖아요? 전화 바로 와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인 조경건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에 지출되는 자동차 보험금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가 2,500만 대라서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금 과잉 청구 문제 짚어봅니다. 조재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 그동안에.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영상 보니까 자그마한 사고인데도 대인 사고 접수를 하고 과도하게 이제 그 돈을 받아가는 그런 건데 제가 국어 표준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나이롱 환자라고 진짜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로 다친 환자들, 즉 경상 환자들의 과잉 진료비 청구 문제를 취재해 봤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129만 건인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경미한 사고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통 작은 사고여도 필요 이상의 과잉 진료를 받는 게 일반화되다 보니 교통 단속을 하는 경찰관까지 이런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어이없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30대 정모 씨는 지난 5월 차량을 몰고 해운대의 한 도로를 지나다 경찰 단속에 걸렸습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미처 좌회전 차선으로 진입을 못해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한 겁니다. 단속 경찰에 범칙금을 낸 뒤 가던 길을 가려 했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경찰이 차량 가까이에 붙어 있었고 차를 조금 움직이는 순간 이 단속 경찰 차에 치였다며 고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단속 종이 끊고 이렇게 다 하고 했는데 이제 차를 빼는 과정에서 제가 좀 비켜달라 하니까는 못 비키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저는 붙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그래서 살짝 이게 후진함도 띄우려고 뒤로 좀 띄워서 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부딪혔다고 이게 접촉이 되자마자 이제 바로 아파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경찰은 이후 4주가량 한방병원 등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고 보험회사는 이 경찰에게 병원비 92만 원, 합의금으로 80만 원, 모두 172만 원을 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보험사고 다발자라든지 아니면 진짜 누가 봐도 명확하게 CCTV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어디 숨어있다 갑자기 차 보고 뛰어드는 게 명확하게 나온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면은 이제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그 이분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구속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거든요. 사고 당시 차량 내부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입니다. 바로 이 부분. 차량은 얼마 움직이지 않고 바로 멈춰섰는데 바로 이때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병원 관계자한테. 저 어이가 없으니까 물어보니까는 이제 발목이랑 팔꿈치 쪽. 한방병원에서 이제 그 보험회사 직원분 말로는 이제 그분도 좀 어이가 없으셨는지 허리가 끊어졌다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셔서 아니 좀 부러진 줄 알고 아니 그 부러졌다고 하니까 아니 부러진 게 아니라 끊어졌다는데 좀 뭐 깝깝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 피해를 입었다는 경찰은 해당 사고를 자신이 근무 중인 경찰서에 신고했고 정 씨는 가해자가 돼 소환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보통 근데 보험 처리가 돼도 그렇게 조사를 받아요. 일단은 거기 이런 접수가 돼서 왔으니까 직원이 왔으니까 직원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직원이 일단은 접수했어요. 뭐 자기 딴에 뭐 근무 중에 왔으니까 그렇게 접수를 한다고. 정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관련 내용을 국민신문고에까지 올렸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요금소를 그만 지나쳐버린 상황. 요금을 내기 위해 운전자가 다시 후진을 하다 바로 뒤에 있던 차량과 살짝 부딪힙니다. 뒷차량에 탔던 30대 운전자는 이 사고 충격으로 7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로만 280만 원이 보험금으로 지급됐습니다. 도로에 차량들이 꽉 밀려 있습니다. 부주의로 차량이 앞으로 전진해 앞선 차량을 쿵 충돌이 일어납니다. 앞 차량 운전자는 10개월간 10개 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았는데 900만 원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좁은 이면 도로를 지나갑니다. 한쪽에 주차된 차량. 충돌이 있었나 싶어 운전자가 내려 사이드 미러를 살펴봅니다. 주차된 차량 안에 타고 있던 운전자. 이 사고로 크게 다쳤다며 9개 병원에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았고 680만 원의 치료비를 청구했습니다. 피해를 주장한 운전자는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합의금 120만 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보상 종료에 합의했습니다. 이 사건 대인 배상 처리에만 800만 원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된 겁니다. 1급에서 14급까지의 교통사고 상해 등급 중 12급부터 14급까지를 자동차 보험 경상 환자라고 하는데 앞선 교통사고 환자들은 모두 14급이었습니다. 가장 경미한 교통사고였던 겁니다. 우리 그 경미상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타박상이 제일 많거든요. 타박상 환자가 한 60% 정도 돼요. 그 충격이 어느 정도냐면 놀이공원에서 범퍼카 충돌하는 그런 충격입니다. 그 12급, 13급, 14급 그 상해 그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근데 그 충격이면은 독일에서는 보험금을 안 줘요. 연간 교통사고 부상 환자 205만 4천 명 중 196만 명. 그러니까 95%가 경상 환자들이었고 이들에게 지급된 진료비는 연간 1조 944억 원. 전체 대인 배상 진료비 가운데 67%를 차지했습니다. 2016년 6,591억 원이었던 경상 환자 진료비는 불과 4년 사이 1.7배나 증가했습니다. 네, 영상에 나오는 사고들을 보니까 그렇게 뭐 심각한 게 아닌데 치료비에 합의금에 해가지고 물론 교통사고를 낸 거는 잘못이지만은 그죠. 그래도 대인사고 접수를 하고 돈을 저렇게 많이 받아가는 거는 만약에 제가 당사자라 그러면은 참 좀 어이가 없고 그렇겠습니다. 네. 네, 이런 관행적인 보험 처리,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젠 이런 사고 처리 방식이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 돼버려서 그 누구도 죄의식 없이 보험금을 받아가는 게 당연한 일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 나가는 보험료에 대하여서 추정한 어떤 연구 결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최근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 내용인데요. 경상 환자 전체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과잉 진료비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의 한 한의원입니다. 교통사고 전문 한의원임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번 치료를 하시게 되시면은 하루 2번 치료를 받게 되거든요. 근데 침치료랑 원장님 출혈 치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약침 치료, 자동차 보험이라고 하죠. 네, 약침 치료도까지 하시고 특수 치료까지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입원실 대부분이 상급 병실인 1인실 아니면 2인실입니다. 병실은 마치 호텔 객실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하루 입원비와 치료비는 18만 원.
하지만 교통사고의 경우는 이 비용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하기도 하시고 좀 넓어서 넓고 좀 조용해서 치료에는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면 상급병 진료나 이런 거는 없어요. 원래 저 보험 처리하면 상관은 없죠? 그쵸? 네. 자동차 보험을 하시게 되시면은 보험하는 거 없으시고 뭐 추노 치료, 약침 치료 이런 거 다 같이 포함돼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는 거니까요. 교통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1인 입원실을 마케팅 수단으로 내세우는 한의원을 찾는 건 요즘 어렵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해 부산의 한 한방병원에 입원했던 김모 씨. 1인실 입원에 각종 한방 치료를 받았고 모든 비용이 보험금에서 지급됐습니다. 단약 한 봉지 주고 먹고 그래서 근육이완 이완시키는 거라더라고요. 오전에 침술, 숙등, 오후에 양방 물리치료, 한방 물리치료, 2주에 병원비, 약제비 다 해서 한 300만 원 전후 된 것 같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경상 환자의 73%는 염좌, 즉 삐거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우인데 환자 본인이 고통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겠다고 우길 경우 의사나 보험회사 입장에선 거부할 명분이 없습니다. 회복 여부 역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보니 기간 한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회사 입장에선 향후 치료비, 다시 말해 합의금을 주는 조건으로 보상을 빨리 종료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료 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양방보단 한방 치료를 받을수록 진료비가 많이 드는 만큼 합의금 액수가 더 커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입원 환자는 통원 환자보다, 한방 치료는 양방 치료보다 1인당 진료비가 거의 3배 가까이 듭니다. 정형외과 3일 가서 저기 물리치료 받는 거하고 한방병원 가서 3일 진료받는 거하고 진료비가 한방병원이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똑같이 내가 3일을 가더라도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한방병원에 가면 내가 더 받을 수 있으니까. 정형외과 가셨다? 그럼 얘기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방병원 가잖아요? 전화 바로 와요. 이런 상황에서 한방 치료를 받은 경상 환자 비율은 2015년 24.7%에서 2019년 49.4%로 급격히 증가했고 전체 경상 환자 진료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더 웃긴 건 교통사고로 보상을 받아본 경험이 더 많은 운전자일수록 입원 치료와 한방 진료를 받는 비율이 더 높고 결국 합의금도 더 많이 받아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보험연구원 조사 결과 연간 경상 환자 진료비 1조 500억 원 중 아프지 않은데 아프다며 허위로 청구한 금액은 1,115억 원. 치료비를 부풀리게 한 금액은 5,353억 원. 모두 6,468억 원이 과잉 진료비로 추산됐습니다. 전체 경상 환자 진료비 중 절반이 넘는 62%가 줄줄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과잉 진료로 차량 한 대당 보험료가 연간 31,200원가량 더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들이 다 손해를 보는 거죠. 내 위험도에 맞는 보험료는 50만 원인데 과잉 진료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평균적으로 3만 5천 원을 더 부담을 해야 된다. 3만 원 이상 되는 돈을 2,500만이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돈이죠, 그게. 안 써도 될 6천억이 나가는 거야, 6,500억이. 와, 과잉 진료비로 세워나가는 보험료가 6,500억 가까이 된다. 엄청난 액수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보험료 인상으로 증가가 되는 거고, 그러면 보험 가입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혜택, 어떤 사람은 뭐 혜택도 못 받는 이런 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현재로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신호가 바뀌어 갑자기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버스가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멈추려다 결국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승객들이 사고 충격에 앞으로 몸이 쏠리고 그런데 맨 앞자리에 있던 이 승객 팔꿈치를 삐었다며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아픈 곳이 허리와 손발, 발목 등으로 하나씩 늘어나더니 8개 병원에서 통원 치료만 420회, 3년 넘게 치료를 받았습니다. 결국 청구한 보험료만 모두 2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시내버스가 차로를 바꾸려다 옆 차선 승용차를 스치듯 충격합니다. 승용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차체엔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승용차 운전자, 허리 통증을 호소하더니 1년 동안 한방병원에 다녔고 480만 원을 치료비로 청구했습니다. 참다 못한 버스공제조합은 이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버스 승객에겐 받은 보험료 중 800만 원을, 승용차 운전자에겐 전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간단한 타박상인데 치료비가 400에서 500만 원 가량이 나왔다. 그러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그게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공영제가 시행된 만큼 준공영제에서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지출이 크면은 회사에도 타격이 크고 나라에도 타격이 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고자. 하지만 일반 보험사에선 이렇게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이 사실은 제한을 받고 있어요. 소송위원회라는 걸 열어서 교통사고 피해자나 이제 소비자들 보호 제도 취지라는 이유로 보험사가 소송을 모든 건에 걸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암묵적 규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험금 더 많이 받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영상이 넘쳐납니다. MRI 장비가 있는 병원을 찾아라, 뇌진탕 진단을 받아라 등의 요령입니다. 앞에 밀려선 차량들을 발견하고 버스 운전사가 갑자기 속도를 줄입니다. 승객들이 앞으로 쏠리고 버스는 이후 정상적으로 운행됐지만 버스 승객 중 한 명이 뒤늦게 뇌진탕을 호소하며 1년 동안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비만 700만 원 이상을 썼습니다. 뇌진탕과 타박상 어마어마하게 진단을 받아오셨습니다. 저희는 팔에 부딪힌 거에 대해서 치료를 해드린다는 거지 머리, 뇌진탕? 그럼 다른 분들 다 뇌진탕이죠. 말이 안 맞지가 않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의 사고 사례로 소개된 영상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천천히 진행하는 승용차. 도로 한쪽에 주차된 차량에 사이드미러를 가볍게 충격합니다. 이 주차된 차량 안에 있던 사람, 한의원에 5일간 입원까지 했는데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뇌진탕은 교통사고 상해 등급 11급으로 12급부터인 경상 환자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진단을 받는 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뇌진탕은 그냥 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진단서 해주거든요. 11급이에요. 160만 원. 그렇게 해줘도 의사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 해줘요. 아프다니까. 아프다니까 진단서를 써주는 거야. 대인배상제도의 허점을 노려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는 게 누구나 아는 요령이 돼버린 이상 제도 개선 없인 과잉 진료비 문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저러는가 싶게 정말 심각합니다. 물론 경상 환자라고 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게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합리적이고 공정한 어떤 것들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정부와 국회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식하고 있고요. 최근 관련법과 규정 손질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1인실 한의원이 최근 자동차 보험료 상승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자 정부가 규제 대책을 내놨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상급 병실 이용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교통사고 환자가 일반 병실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급 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그동안은 의료기관 종류 구분 없이 7일 범위에서 상급 병실 입원료를 인정했지만 앞으론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1인실 한의원이 주요 타깃입니다.
국토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고 올해 안에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상급병실만 많이 꾸며가지고 네. 일부러 이제 그 상급병실에 그 진료를 하게 하는 입원시키는 그런 좀 네. 부작용이 있어가지고 1인 한의원들 흔히 말하는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네. 그래가지고 그걸 막기 위해 또 한방 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도 구체화할 방침인데 한의사협회 측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도 있습니다. 현재는 본인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지만 내년 1월부턴 경상 환자는 본인 과실 부분만큼 본인 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또 경상 환자가 장기 치료를 할 경우 4주를 넘어서는 치료부턴 진단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개선안으로 과잉 진료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입니다. 의사 진단서가 추가적으로 발급이 돼야 이제 진료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다 해준다라는 거죠. 3주가 넘어도? 네, 아파요. 그럼 다 해줍니다. 외국처럼 경상 환자 치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인데 실제 영국과 캐나다에선 경상 환자에 대해 위자료 상한을 설정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에선 상해 평가와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상급병실 이용 제한이나 한방치료 진료 수가 조정 문제만 해도 벌써부터 의료계 반발이 만만치 않은데요. 개선 방안이 실제 시행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본 거는 지금 대인 배상이잖아요. 그런데 대물 배상에도 과잉 수리비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안 그래도 보험연구원은 대물사고 배상에서의 과잉 수리 실태가 어떤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가 5조 원 정도인데 절반 가까이인 2조 원 이상이 불필요한 수리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참 사회적 낭비가 정말 엄청납니다. 조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의 품격은 돈이 아니라 도덕성의 인품에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